단 10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끄시면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의 피 같은 세금이 어떻게 도둑놈들 주머니로 합법적으로 흘러가는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이나 기차 타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타는 그 철도를 만드는 대한민국 유명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국가로부터 기차를 만들겠다며 미리 받아챙긴 세금이 수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기차는 단 한 칸도 나오지 않았고 수천억 원은 공중으로 증발했습니다. 돈을 줬는데 공장에 가보니 일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총극이 벌어진 겁니다. 정부 최고위층조차 국가가 사기를 당했다며 격노한 역대급 사건. 주식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고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왜 이 사기꾼들에게 수천억 원의 세금을 뻔히 알면서도 갖다 바쳤을까요? 오늘 경제이야기에서는 대한민국 공공조달 시스템의 썩어빠진 구조와 그 뒤에 숨어있는 정관예우 카르텔의 소름돋는 실체를 남김없이 털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자금 추적에 앞서 이 회사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치기 위해 만들어진 유령회사였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 회사의 출발점은 정부도 인정했던 꽤 그럴듯한 기술 벤처의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철도 차량용 핵심 부품을 성실하게 만들며 나름의 기술력을 인정받던 곳이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코스닥 시장에 당당히 상장까지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비극의 씨앗은 이 회사가 부품 단위의 납품을 넘어서서 갑자기 수백 칸짜리 기차 한 대를 통째로 설계하고 조립하는 거대한 완성차 사업에 뛰어들면서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엔진 부품 하나를 기가 막히게 잘 깎는다고 해서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자동차 한 대를 완벽하게 설계하고 조립할 수 없는 것처럼 부품 제작과 완성차 제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량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무모하게 이 점프를 시도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부품이나 만들던 중견기업이 수조 원 단위의 국가간선 철도망 사업을 덜컥 따낼 수 있었을까요? 당시 대한민국의 철도 차량 시장은 특정 기업이 수십 년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경쟁 상대가 없으니 입찰 가격은 높았고 불만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의 매기를 풀어서 독점을 깨겠다며 중견기업들에게 공공입찰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취지 자체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민국 공공조달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설계 오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철도 입찰 과정에서 기술력 평가는 그저 기본 커트라인 점수만 넘기면 무조건 통과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승자를 가르는 기준은 오직 단 하나, 가격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입찰 서류에 단가 하나 더 낮게 적어낸 쪽이 수조 원대 국가 프로젝트를 싹쓸이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회사는 이 제도의 맹점을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경쟁사들이 도저히 이 가격으로는 안전한 열차를 만들 수 없다며 포기할 때 시장의 상식을 파괴하는 믿기 힘든 헐값을 적어내어 연달아 초대형 수주를 따냈습니다. 계약 규모는 조 단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시장과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을 벗어난 헐값의 대가는 끔찍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가를 맞추기 위해 값비싼 국산 부품 대신 저렴한 중국산 부품들이 대거 도입되기 시작했고 결국 이 회사가 납품했던 전동차에서 운행 중 핵심 연결 부품이 파손되어 객차가 분리되는 아찔한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최저가 낙찰제에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수주를 싹쓸이한 이 회사는 본격적으로 국가의 돈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은 업체가 원활하게 제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계약 금액의 절반 이상을 선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들은 이 제도를 근거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선급금을 이 회사의 통장에 꽂아줬습니다. 그런데 납품 기한이 수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 열차는 단 한 칸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 막대한 자금의 흐름을 사사치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 회사는 새로 따낸 계약에서 받은 수백억 원의 선급금을 몰래 빼돌려 과거에 납기를 못 맞춰 펑크가 나고 있던 다른 프로젝트의 적자를 메우는데 돌려쓰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실체 없이 새로 들어온 후속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챙겨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즉 다단계 금융 사기 구조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적자가 산더미처럼 쌓이면 또다시 최저가로 덤핑 입찰에 들어가 새로운 계약을 따내고 새로 받은 선급금으로 급한 불을 끄는 아슬아슬한 폭탄 돌리기를 국가 세금을 가지고 버젓이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급금은 대체 어디로 빼돌렸는지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조차 아예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공장의 실제 상태였습니다. 수천억 원을 선불로 받았으니 공장은 24시간 풀가동되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불시에 지방에 있는 공장을 찾아갔을 때 거대한 공장 내부에는 조립 대기 중인 부품도 거의 없었고 작업자조차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미줄만 치고 있는 텅 빈 유령 공장이었던 겁니다. 오직 정부로부터 새로운 계약을 따내야 할 입찰 시점에만 사람들을 모아 납품하는 척 신용을 하고 선급금이 입금되고 나면 다시 공장 가동을 멈춰버리는 국가 기만수를 펼쳤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기생구조였습니다. 결국 모래성처럼 쌓아올린 돌려막기의 끝은 파국이었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부도를 냈고 주식 거래는 즉각 정지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폭탄이 터졌습니다. 가장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린 건 주식시장의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공공기관들과 조 단위의 계약을 맺는다는 소식에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고점 대비 수십 분의 1 토막이나 휴지 조각이 된 주식 지분의 대부분을 소액주주들이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피 같은 퇴직금,
간절한 노후 자금이 국가가 인정한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믿었다가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날아간 겁니다. 금융시장의 피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운영자금을 위해 발행했던 전환사채와 회사채에 투자한 수많은 금융기관과 펀드들도 막대한 연쇄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최종 피해자는 따로 존재합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입니다. 회사가 수조 원대 계약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파산하면 계약 이행을 담보했던 보증기관들이 막대한 위약금을 대신 물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이 기업을 위해 국가기관이 수백억 원의 지급보증을 서주기도 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의 재원이 결국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전부 다 우리가 매달 내는 피 같은 세금입니다. 게다가 당장 교체해야 할 낡고 위험한 노후열차들은 신차가 들어오지 않아 아슬아슬한 시한폭탄 같은 노냄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세금에 뜯긴 것도 모자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볼모로 잡힌 처참한 상황인 겁니다. 사기꾼이 나쁜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시스템을 향해 던져야 합니다. 수천억 원의 돈을 쥐어주고 약속한 기차가 수년째 단 한 칸도 나오지 않는데 과연 정부와 공공기관은 그 긴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납기가 수년째 지연되고 공장이 멈춰 있으면 즉시 선급금을 환수하고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기존 계약도 못 지켜서 쩔쩔매고 있는 이 부실 기업에게 또다시 입찰 자격을 주고 수천억 원짜리 새로운 계약에 결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최저가 낙찰제라는 제도적 맹점도 컸지만 그보다 훨씬 더 어둡고 깊은 곳에는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전관예우라는 썩은 뿌리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부실을 감독해야 할 발주 공공기관의 고위 퇴직자들이 옷을 벗자마자 바로 이 기업의 임원이나 고문으로 대거 재취업해 있었던 겁니다. 엄격하게 채점해야 할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웃으며 대신 답안지를 써주고 있는 꼴인데 제대로 된 감시가 될 리가 만무하죠.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텅 빈 공장에 감시팀이 상주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납품지연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방치한 내부 관계자 중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징계를 받거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감시 시스템이 우연히 고장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작동할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끈끈한 네트워크 안에서 국민의 세금은 그저 눈먼 돈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업 하나가 결국 상장 폐지되고 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진다고 해서 과연 이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 기업 하나만의 일탈이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안전은 팽개친 채 무조건 가장 싼 값만 부르는 곳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낡아빠진 최저가 낙찰제가 버젓이 살아있는 한, 확인 절차도 없이 수천억 원의 선불금을 퍼주고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감시조차 안 하는 관행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수조 원의 사고가 터져도 퇴직한 선배의 얼굴을 보며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관료주의가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부실기업은 간판만 바꾼 채 반드시 또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국가 공공인프라는 단순히 가격표만 보고 고르는 싸구려 쇼핑이 아닙니다. 국가의 대문에 도둑이 들어오게 활짝 문을 열어준 자들, 그리고 도둑질을 하는 걸 빤히 보면서도 눈을 감아준 자들. 이 썩어 빠진 정관 카르텔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앞으로도 영원히 털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범죄의 타겟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달콤한 선급금을 빼먹으며 우리의 무관심을 비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경제 이야기에서 준비한 다원시스에 대한 심층 추정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세금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감춰진 경제의 이면과 부조리를 앞으로도 가장 날카롭고 뼈 때리게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